여기 세계 최고의 식문화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식당에서 갑자기 당신 지금 나한테 악마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라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그렇게 경악한 음식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재료였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그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그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시마 벨리니입니다. 35살이에요.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고 있죠. 저희 가족은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60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제 인생 최악의 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월의 추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났죠. 저희 레스토랑 벨리니 트라토리아로 걸어갔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옆집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어요. 평소라면 이 냄새가 저를 행복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죠. 레스토랑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문틈으로 밀어 넣은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가장 큰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온 편지였어요. 외상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죠. 저희가 너무 많은 돈을 빚졌다더군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레스토랑은 매일 밤 손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음식을 사랑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주방으로 걸어가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큰 파스타 기계가 구석에 서 있었죠. 구리 냄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신 냄비들이에요. 아버지가 요리하셨던 것들이죠. 이제는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레스토랑이 텅 빈 느낌이었죠.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죠. 커피를 한 잔 만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예약을 확인해야 했어요. 화면이 천천히 로딩됐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월요일 2테이블, 화요일 1테이블, 수요일 3테이블, 목요일 비어있음, 금요일 비어있음, 토요일 2테이블, 일요일 비어있음. 손에 든 커피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예전에는 매일 밤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주씩 기다려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웨이터 마르코였어요. 20년간 일했던 사람이죠.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코시마 할 말이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탓할 수 없었어요. 2달째 급여를 제대로 못 주고 있었죠. 마르코에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마르코가 떠난 후 어두운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녔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신선한 파스타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레스토랑은 늘 소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었답니다. 이제는 침묵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온라인에 새 리뷰 봤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봐야만 했죠. 레스토랑 리뷰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새 리뷰. 별 5개 중 2개. 지루한 메뉴, 50년째 똑같은 음식, 특별할 게 없음. 젊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함. 과거에 갇혀 있는 곳, 파스타는 괜찮지만 대단하지 않음. 가격 대비 너무 비쌈, 다시 안 올 예정.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아팠어요. 지루하다고요? 저희 음식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거예요. 진짜 이탈리아 요리였죠. 할아버지의 레시피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젊은 커플이 저녁을 먹으러 왔었죠. 채식 파스타가 있냐고 물었어요. 토마토 소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냐고 물었죠. 다른 소스나 새로운 재료 말이에요. 전통 음식만 만든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했죠. 조용히 먹고 일찍 떠났어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궁금했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코시마, 레스토랑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엄마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아마 이제는. 아니에요. 재빨리 말했죠. 문 닫지 않을 거예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레스토랑을 살릴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법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파스타를 만들 줄 알았죠. 오래된 레시피만 알았습니다. 전통만 알았어요. 일어나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파스타 기계를 만졌어요. 차갑고 조용했죠. 레스토랑처럼 제 마음처럼요.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출근했죠. 삶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벨리니 트라토리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기적이 필요했죠. 하지만 기적은 텅 빈 레스토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것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더군요. 마르코가 그만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텅 빈 레스토랑 생각만 했죠. 목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리학교 시절 친구 루치아였어요. 코시마, 테오도로 모레티 소식 들었어? 테오도로. 몇 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죠. 파리의 유명한 요리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는 늘 2등이었어요. 저는 늘 1등이었죠. 소스 만들기는 제가 더 잘했습니다. 파스타도 제가 더 빨랐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더 좋아했죠. 테오도로가 어쨌는데? 물었습니다. 밀라노에 새 레스토랑을 열었대. 대단해. 사람들이 3시간씩 기다려서 자리를 잡는다더라. 음식 블로거들이 다 좋아해. 다음 주에 TV에도 나온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테오도로가 성공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전화를 끊고 바로 온라인을 검색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모레티 크리에이션. 그의 레스토랑 웹사이트는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이었죠. 흥미로웠습니다. 사진들은 제가 본 적 없는 요리들을 보여줬어요. 검은깨 파스타, 이상한 채소들이 들어간 리조또, 이탈리아 요리에는 없는 색깔의 소스들. 리뷰는 놀라웠습니다. 어디나 별 5개였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혁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미래라고 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 테오도로의 인터뷰를 찾았죠. 헤드라인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모든 것을 바꿨다. 한국? 한국이 뭐였죠? 아시아의 나라라는 건 알았습니다. 쌀을 먹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탈리아 음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터뷰를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테오도로는 요리학교 졸업 후 막막했다고 설명했어요. 저처럼요. 가족 레스토랑이 망해가고 있었답니다. 저희처럼요. 하지만 그는 미친 짓을 했죠. 레스토랑을 닫고 한국으로 1년간 떠났어요. 한국 음식이 균형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탈리아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발효를 사용해요. 그들은 누구보다 감칠맛을 잘 이해합니다. 그들의 할머니들은 우리 최고의 셰프들도 놀랄 비밀을 갖고 있죠. 발효? 감칠맛? 할머니들?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가득 찼죠. 제 것은 텅 비었고요. 그날 오후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태웠어요. 파스타 물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죠. 바지를 자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테오도로와 그의 한국 비밀만 생각났어요.
점심 서비스 후 다이닝룸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이 당황스러웠죠. 빨간 소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르는 이상한 채소들. 날 것과 익힌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달랐습니다. 매우 달랐죠. 그러다 눈길을 끄는 블로그 포스트를 발견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셰프가 쓴 글이었죠. 제목은 은행이 내 생각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은행? 그 단어를 알았어요. 요리학교에서 은행은 독이 있다고 배웠죠. 절대 먹지 말 것, 절대 요리하지 말 것, 절대 만지지도 말 것. 위험한 음식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셰프는 서울에서 은행을 먹었다고 썼어요. 한국인들은 안전하게 준비하는 법을 안다고 했죠. 독소를 제거한답니다. 완벽하게 구워낸다더군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다고요. 은행에 대해 틀렸다면 또 뭘 틀렸을까? 셰프가 썼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또 뭘 틀렸을까요? 그날 저녁 친구 세라피나가 찾아왔습니다. 와인 전문가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였죠. 텅 빈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끔찍해 보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마르코가 그만둔 것, 나쁜 리뷰들, 테오도로의 성공, 한국 얘기까지. 세라피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지난달에 로마에서 한국 레스토랑에 갔었어. 정말? 왜? 궁금했거든. 한국 소믈리에가 큰 와인 대회에서 우승했어. 그들의 맛 접근법을 이해하고 싶었지. 그래서 예상 밖이었어. 발효 음식과 와인을 매칭하는데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지. 하지만 먹어보니 되더라. 훌륭했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음식은 제게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 세라피나의 얼굴은 행복했죠. 신났었어요. 완벽한 와인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테오도로가 맞는지도 몰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하는지도. 하지만 우린 이탈리아인이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발명했어.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어. 말하면서도 어떻게 들리는지 알았습니다. 자만했죠. 고집스러웠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세라피나가 슬프게 쳐다봤어요. 그 자존심이 내 레스토랑을 죽이고 있어, 코시마. 그녀가 떠난 후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팠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음식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죠.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테오도로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했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테오도로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었죠. 내일은 도시의 한국 식료품점에 갈 겁니다. 그들의 재료를 살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죠.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도 큰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아직 몰랐지만 제 여정이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던 신비한 은행에서 시작될 거였죠. 독이 있다던 은행이 사실은 독이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아는 모든 게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배움이 시작되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식료품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더 큰 일을 하기로 했죠.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테오도로를 성공하게 만든 게 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한국의 비밀들을 알아야 했죠. 로마에서 한국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기차역 근처였어요. 웹사이트에는 정통 한국 요리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보고 그들의 비밀을 배울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가는 동안 설렜어요. 놀라운 걸 발견할지도 모르죠. 이게 제 레스토랑을 살릴지도 몰라요. 한국 레스토랑은 크고 번쩍였습니다. 한국 글자와 영어가 적힌 거대한 간판이 있었죠. 많은 관광객들이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안은 매우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테이블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달랐죠. 오래된 양배추와 세제가 섞인 냄새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제 테이블로 왔어요. 먼저 중국어로 말했죠. 그 다음 영어. 마지막으로 서툰 이탈리아어였습니다. 점심 특선 원해요? 그가 물었죠. 메뉴를 봤습니다. 모든 게 사진이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이름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이 단어들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적인 걸 다 먹어보고 싶어요. 가장 인기 있는 요리들을 가져다 주세요. 웨이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한국 음식에 관한 모든 글이 김치를 언급했어요. 발효된 양배추.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탈리아인들도 수세기 동안 음식을 발효시켜 왔는데요.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쉬었습니다. 너무 쉬었죠. 그리고 물렀어요. 흐물흐물했습니다. 양배추가 입안에서 미끄덩거렸죠. 억지로 삼켰어요. 이게 테오도로가 배운 거라고요? 이게 비밀이었나요? 다음은 된장찌개라는 게 나왔습니다. 콩된장 스튜였죠. 갈색에 걸쭉해 보였어요.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았죠. 코가 찡그려졌어요. 낡은 양말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양말 냄새요. 맛을 봤어요. 이상한 맛이었죠.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맛이 있었죠. 뭔가 잘못된 맛. 음식에 있으면 안 되는 맛이었어요. 그 다음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아 보였어요. 그릇에 밥이 있고 위에 채소들이 올려져 있었죠. 알록달록했습니다. 예뻤어요. 하지만 웨이터가 걸쭉한 빨간 소스를 온통 부었죠. 너무 많은 소스였어요.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섞어요, 섞어요. 그가 젓는 동작을 하며 말했죠. 섞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들이 사라졌어요. 모든 게 젓갈색으로 변했죠. 한 입 먹었습니다. 소스가 달았어요. 왜 단 거죠? 디저트가 아닌 이상 음식은 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페페론치노 같은 좋은 매운맛이 아니었어요. 혀를 마비시키는 이상한 매운맛이었죠. 더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맛이 전부 잘못됐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음식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 관광객이었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모험처럼 여기고 있었죠.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관광객 음식이었어요. 나쁜 관광객 음식이었죠. 저는 빨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제노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배가 뒤틀렸죠. 그 이상한 된장 맛이 입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어요. 돈도 낭비했죠. 한국 음식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나빴어요. 레스토랑에 돌아와서 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간단한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진짜 음식이었죠. 좋은 음식, 이탈리아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면서 화가 났어요. 거짓말한 테오도로에게 화가 났죠. 그를 믿은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 비밀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맛을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상하고 형편없이 만든 음식뿐이었죠. 하지만 뭔가 떠올랐습니다. 은행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요. 그걸 쓴 이탈리아 셰프.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먹었다고 했죠.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는 진짜 한국 레스토랑이었다고요. 어쩌면 제가 잘못된 곳에 간 걸까요?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음식은 음식이죠. 좋은 음식은 어디서든 좋습니다. 나쁜 음식은 어디서든 나빠요.
한국 음식은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했죠. 왜 테오도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못 찾은 걸 그가 찾았다면요? 정말로 한국에 비밀이 있는데 제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면요? 제가 틀렸다면요? 그 생각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또 뭘 틀렸을까요? 은행. 계속 그 은행이 생각났어요. 독이 있지만 독이 없는,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제가 아는 모든 게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레스토랑은 더 나빠졌어요. 빈 테이블이 더 많아졌죠. 미납된 청구서도 늘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에 대해 묻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셨으니까요. 어느 아침 세라피나가 전화했습니다. 코시마, 다음 달에 와인 컨퍼런스 때문에 서울에 가. 같이 가자. 서울, 한국, 사양할게. 이미 한국 음식 먹어봤어. 관광객 음식을 먹어본 거잖아. 진짜 한국에 같이 가자.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녀가 맞았어요.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레스토랑은 죽어가고 있었죠. 3주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라피나가 옆에 앉아 한국 음식 가이드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자는 척했죠. 한국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더 높았어요. 더 바빴죠.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빨리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빨리 걸었죠. 빨리 말했어요. 에스컬레이터조차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호텔까지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를 봤죠. 수많은 건물들,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간판들, 수많은 사람들. 저는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 아주 이탈리아인처럼,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처럼요. 첫날, 세라피나는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남았어요. 혼자 나가기가 무서웠죠. 길을 잃으면 어쩌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찾으면요?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너무 비쌌죠. 음식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레스토랑으로 가득했어요. 큰 곳들, 작은 곳들, 아주 작은 곳들. 크고 번쩍이는 곳은 피했죠. 로마가 떠올랐거든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또 좌회전. 길을 잃었어요. 거리가 좁아졌죠. 관광객은 줄고 평범한 삶을 사는 한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냄새를 맡았어요. 좋은 냄새였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두 가게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식당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간판은 낡고 바랬죠. 온통 한국어였습니다. 영어도 없었어요. 사진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부모들, 아이들, 행복해 보였죠. 테이블 위 음식들이 로마와 달라 보였어요. 더 깔끔했습니다. 더 단순했죠. 더 다채로웠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매우 배고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지쳤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따뜻했어요. 밥 짓는 냄새와 다른 무언가가 났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침이 고이게 만드는 냄새였어요. 나이든 여자분이 맞이했습니다. 주인이겠죠.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이 낮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야 했죠. 제 다리는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여자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방석을 가져다 줬습니다. 메뉴판을 건넸어요. 온통 한국어였죠. 사진도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한 가족이 여러 작은 접시들을 나눠 먹고 있었죠. 맛있어 보였어요. 저 테이블과 같은 거 주세요. 영어로 말하며 가리켰죠. 같은 음식이요. 여자분이 알아들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갔어요.
곧 제 테이블이 작은 흰 접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많은 접시들이었어요. 각각 달랐죠. 어떤 건 제가 아는 채소였어요. 어떤 건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작은 은빛 생선들, 검은 해초, 빨간 소스에 담긴 하얀 큐브들, 그리고 큰 접시가 나왔습니다. 밥, 생선, 채소들, 돌그릇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섞이지 않았죠. 각 재료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가위를 가져와 생선을 작게 잘랐어요. 각 재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를 말했죠. 그리고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연한 노란색 견과류가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여자분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젓가락으로 은행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저를 가리켰죠. 독이 있다고 배운 견과류였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절대 요리하지 말라고, 그게 규칙이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방금 하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여전히 살아계셨죠. 젓가락으로 은행을 하나 집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입에 넣었죠. 독이 아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살짝 달았죠. 살짝 쓰기도 했어요. 크리미했습니다. 복잡한 맛이었어요.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죠. 하나 더 먹었습니다. 또 하나 더요. 여자분이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게 틀렸습니다. 은행이 독이 아니라면 한국 음식에 대해 또 뭘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음식 전반에 대해서는요? 삶에 대해서는요? 테이블 위에 모든 접시들을 봤습니다.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궁금했어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은행을 먹은 후 테이블 위에 모든 걸 먹어봤습니다. 작은 접시마다 놀라움이 있었어요. 김은 바삭하고 짰죠. 작은 생선들은 달고 바삭했습니다. 빨간 소스에 담긴 하얀 큐브는 두부였는데 제가 아는 두부와는 달랐어요. 부드럽고 매콤했죠. 밥과 함께 먹으니 완벽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각각의 맛을 이해하고 싶었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춤을 췄죠. 서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중요한 합창단처럼요. 식당 주인이 제가 먹는 걸 지켜봤어요. 계속 더 많은 접시를 가져다 줬죠. 처음 보는 초록 잎들. 그 안에 밥과 고기를 싸는 법을 보여줬어요. 잎은 신선하고 약간 민트 향이 났죠. 나중에 깻잎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김치들을 가져왔어요. 로마의 흐물거리는 김치가 아니었죠. 이 김치는 아삭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죠. 시간, 인내, 사랑이요. 그 작은 식당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제 선생님이 됐어요. 이탈리아어도 영어도 못했죠. 저도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모두가 이해하는 언어예요. 여러 종류의 된장을 보여줬어요. 진한 것들, 연한 것들, 빨간 것들, 각각 고유한 맛이 있었죠. 고유한 용도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쓰는 다양한 올리브 오일처럼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침내 떠날 때 배가 부르긴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요.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번 주인은 새로운 걸 보여줬죠. 한국인들이 참기름을 우리가 올리브 오일 쓰듯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치즈를 숙성시키듯 채소를 발효시킨다는 것. 우리가 파스타와 소스의 균형을 맞추듯 맛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요리 그림을 그리고 맛 조합을 적었습니다. 달콤한 배와 매운 고추장, 고소한 참깨와 짠 간장, 신 김치와 진한 돼지고기,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식당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손녀처럼 안아주셨죠. 그리고 작은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직접 만든 된장이 들어있었어요. 항아리를 가리키고 가슴을 가리키고 저를 가리켰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그녀의 비밀이었죠. 보물이었어요. 그걸 저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안에는 단순한 장이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우정이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다리였죠. 제노바로 돌아와서 가족 레시피를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죠. 대신 더 나은 일을 했습니다. 배운 걸 활용해 우리 음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참기름을 살짝 넣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깊이를 더하기에 충분한 정도만요. 이탈리아 버섯과 한국 된장을 아주 조금 넣은 리조또를 만들었어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감칠맛을 더했죠. 한국 방식으로 채소를 발효시켰지만 이탈리아 채소를 썼어요. 한국인들처럼 단맛과 짠맛의 균형을 맞췄지만 우리 재료로요. 첫 손님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엔 궁금해했죠. 그리고 놀라워했어요. 우리 음식 맛인데 더 좋아요. 여전히 이탈리아 음식인데 뭔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음식 블로거들이 우리에 대해 썼죠. 레스토랑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새 직원도 고용하고 빚을 갚았어요. 6개월 후 테오도로가 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참기름 파스타와 된장 리조또를 주문했어요. 조용히 먹었죠. 그리고 미소를 짓더군요. 찾으셨네요. 비밀을요. 비밀 같은 건 없어요. 존중이 있을 뿐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 오래된 지혜에 대한 존중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레스토랑이 살아났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매년 서울에 갑니다. 그 작은 식당을 방문해요. 주인과 저는 여전히 친구죠. 여전히 같은 언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요. 은행이 독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모르는 걸 안다는 것도 배웠죠.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다른 건 아름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은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배우려고 할 때, 서로 다른 세계의 최고를 섞을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진짜 마법이요. 주방의 마법. 레스토랑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그런 마법이죠. 제 레스토랑은 이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가득해요. 그 작은 한국 식당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죠. 저를 가르쳐준 주인에 대한 존경으로, 다음에 뭘 배울지에 대한 설렘으로요. 최고의 셰프는 배움을 멈추지 않으니까요. 최고의 음식은 문화 간의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은행과 된장 이야기예요. 자만이 겸손이 된 이야기죠. 전통이 혁신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살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건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시작됐죠. 때로는 틀리는 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